보성에 왔습니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등량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돌봄 전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동환의 경청 투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성에 왔습니다. 보성은 녹차밭으로도 유명한데요. 또 율포 해수욕장과 같이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오늘은 보성의 아름다운 숨겨진 관광 명소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등량에 있는 오봉산입니다. 이곳은 오봉산 칼바위 주차장이고요. 여기서 한 30-40분만 올라가시면 그 칼바위가 나오는데 그쪽에서 바라보는 산세도 아름답고 그 건너편에 바라보이는 등량만 앞바다 그리고 고흥만이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혹시 산에 올라가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여기서 호수 한 바퀴를 돌아도 되는데요. 바로 해평호수입니다. 그 호수 주변으로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바퀴 산책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보성도 어느 시골 학교 못지않게 소규모 학교들의 문제가 많은데요. 보성은 특별히 한 개 면에 2개 학교씩이 이렇게 중첩이 됩니다. 그 마을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같이 있습니다. 교육과 보육, 그러니까 교육과 돌봄은 좀 나눠지긴 해야 되는데요. 저희 학교 제가 근무했던 등량 남초등학교도 또 학교에 돌봄교실이 있고 바로 후문 앞에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돌봄교실도 지자체 이관한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돌봄 선생님 또 지역 아동센터를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성 지역의 지역 아동센터에 나와서 우리 학생들의 돌봄과 관련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돌봄 전담사 선생님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개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등량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 김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등량 남초등학교에서 돌봄 전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서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 참 쉽지 않잖아요. 그 많은 어려움도 있고 뿌듯함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센터장님 그 지역 아동센터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집 대신 안전하게 센터에서 돌봄을 받으며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또 형, 동생, 누나, 오빠와 함께 인간관계와 사회성을 배우며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전 연령이 통합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계 형성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함께 지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들 돌봄뿐만 아니라 아동 관리, 또 회계 관리, 프로그램 관리, 지역사회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시네요. 네. 거의 뭐 학교네요. 우리 돌봄 선생님, 네. 우리 돌봄 전담사님은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좀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네, 돌봄 전담사 하는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친구들이 돌봄교실 오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에게 그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것이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아이들이 돌봄교실에서 엄마의 품처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학생들 돌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지만 뿌듯하고 또 보람 있는 점 그런 기억들 있으실까요? 우리 센터장님. 네, 아이들을 돌봐오면서 특별히 자부심을 느낄 때는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 한 일원으로서 건전하게 조금씩 변화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흐뭇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아이들이 센터에 다녔던 기억을 잊지 않고 종종 찾아와서 봉사도 하고 스님 잘 계시지요 하고 인사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성장한 아이들이 또 후배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와서 조언도 해주고 그 애들이 또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아이들 네. 연령대가 네. 그러면 큰 아이들도 있나요? 언제? 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아, 중학생들도 네네네. 지금 지역 아동센터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 저희 돌봄은 초등학교 저학년들 위주로 지금 구성돼 있잖아요. 네네. 예. 우리 돌봄 전담사님은 또 근무하시면서 보람 있고 뿌듯했던 점 기억나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돌봄 전담사로 처음 일하게 됐을 때 이야기인데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친구들 때문에 일어난다고 불평만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다른 친구들은 싫어하게 되고 또 같이 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게 되었고요. 선생님들께서도 그 친구를 꾸중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에 행동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만큼이라도 잔소리 안 하고 칭찬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 이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차츰 행동이 변화되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돌봄 선생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아, 예. 아이들을 통해서 역시 보람을 느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그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미처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센터장님 그 아동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뭐 그런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은 그 인건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운영비 안에서 프로그램비 그리고 인건비, 기타 운영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활동과 더 많은 것을 또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뿌듯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 운영비가 그럼 지급도 어디서 되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센터 오는 건가요? 운영비는 현재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고 지자체로부터, 네. 본으로부터. 예, 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받아서 뭐 공공요금 그리고 여기 사용하는 난방비 모든 것을 운영비 인건비까지 안에서 포함해서. 인건비랑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통합으로 이렇게 오네요. 네네. 제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건건히 나눠져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드려봤고요. 우리 전담사님도 학교에서 하는 어려움이 있으시죠? 제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고요.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저희들이 방과 후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교직원 친목의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필요한 점이 있다면은 지역청에서 그 대체 인력 풀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사일 유급으로 쓰는 학습휴가나 또 연차나 병가 같은 경우를 쓰게 될 경우에 그 학교에서 대체 인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께서도 정규 수업을 마치시고 또 돌봄 업무를 대체한다는 게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선생님들이 돌봄 업무에 원활하지 않으신데 돌봄 업무를 좀 이렇게 맡긴다는 게 상당한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나 그런 걸 쓸 때 저희들이 좀 많이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대체 인력 풀이 구축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돌봄 교실 보니까 오전 오후 나뉘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어떤 직종별로 있는데 학교에서 지금 돌봄 교실이 그 비정규직 파업을 할 때 언론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비정규직 파업 대표적으로 돌봄 교실, 급식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돌봄 선생님들이 지금 하루 8시간 근무를 이렇게 주장하고 계셨잖아요. 네. 그 뭐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주장하는 근거랄까요? 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일각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일도 없으면서 시간만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업무를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방과 후 담당 선생님 따로 계셔서 그 선생님께서 업무를 대신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내 업무가 아닌데 라고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업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8시간 전일제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방과 후나 이렇게 돌봄 교실 업무를 지금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뭐 업무가 과중된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8시간 근무를 하면 뭐 품위라든가 또 예산 집행이나 또 업무 계획이나 이거를 돌봄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하죠. 이 시간만 확보된다면 돌봄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사가 담당하게 되고 선생님들께서는 자신의 본연인 그 교권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유익한 부분이 많죠. 그리고 8시간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또 방학 동안에 특히 8시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학부모들이 너무 작다, 아이들을 맡기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이렇게 8시간이 확보되면 학부모들의 민원도 줄일 수가 있고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실제로 학교를 이렇게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돌봄 선생님들이 연가라든가 병가도 쉽게 쓰기 어렵고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열악함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학교가 이제 교육의 기능, 돌봄의 기능 이 중첩되면서 저도 이제 한때 지금 돌봄 교실은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돌봄 교실은 좀 지역에서 돌봄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주장들을 하시잖아요. 돌봄 선생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자체 이관 말로는 참 괜찮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돌봄과 교육을 구분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괜찮은 일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돌봄과 교육은 구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교육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봄과 교육이 같이 가기 위해서는 그 학교나 마을이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속담에 보면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학교나 마을 그리고 각 부처별 뭐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협력해서 통합체제를 운영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통합체제 확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실은 업무를 이렇게 지자체에 떠넘기겠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지자체 이관을 하게 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좀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상황 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볼 때도 지역별로 차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남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좀 실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돌봄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돌봄 교실이 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지역 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역 아동센터라고 우리 센터장님 모셨는데 지금 돌봄 선생님 말씀 듣고 이게 이관하는 게 가능할지 또 우리 돌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다른 센터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센터는 학교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전부터 좀 이관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운영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다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공간을 한 군데 허락을 해준다면 그래도 아이들이 그 오고 갈 때 그리고 위험한 상황도 닥치지 않고 그 안에서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 많은
많은 것을 또 애들이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지역 아동센터에서 네. 운영하시면서 학교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어려운 점이 좀 있기도 있습니다. 학교가 어떻게 무엇을 도와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요? 저희들이 그 학교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네. 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학교에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뭔지 모르게 학교라 하면 좀 어렵습니다. 문턱이 높다. 예. 학교라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학교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학교와 좀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1년에 한 2번이라도 자, 모임을 가져서 학교와 센터와 관계도 저희들이 좀 물어볼 수 있고 궁금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의논하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또 방금 소통을 원하셨는데 네. 우리 돌봄 선생님도 학교에서 우리 돌봄 교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나아가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 바라시는 점이 있으면 우리 센터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학교와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센터가 프로그램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저희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도록 서로 공유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돌봄 선생님.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뭐 이제 다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는 상황이고 그 전일제나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돌봄 전담사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1년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8시간 전일제가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저희들은 이렇게 업무가 확대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방과 후 관련 업무도 돌봄 전담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업무 시간 확보를 통해서 돌봄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저희가 할 뿐이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관련 업무는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잘 인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돌봄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혹시 마무리로 마무리 말씀 뭐 부탁드려야 될까? 더 하실 말씀? 아니요, 이제 지역교육청과 도교청에 이제 바라는 것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그 많지 않아 작년에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심심해하고 또 선생님들 또한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많은 걸 해주지 못한 점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 코로나로 접어든 상황에 맞게 이제 도교육청이나 또 지자체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도교육청이나 아까도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그 인건비가 운영부에서 포함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건비와 다른 운영비를 따로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야 때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아이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돌봄 선생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 돌봄 전담사 입장을 어느 정도는 대변할 수 있어서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이 특별히 뭐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전인적인 인격체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돌봄 전담사들은 모두 힘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학교는 그런 우리 돌봄 전담사들이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지역청에서도 우리 돌봄 전담사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센터장님 또 돌봄 전담사님 이렇게 출연해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위한 고민입니다. 지역 모두가 학교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돌봄 고민하고 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